안녕하십니까, 소마시네마입니다. 자, 오늘 살펴볼 이야기해볼 영화는 댓글 부대입니다. 이 작품은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보고 한 12시간 전쯤, 11시간 전쯤에 보고 지금 한번 좀 되새김질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영화는 그 지금 호불호가 확실히 좀 갈리는 영화라서요. 그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일반 뭐 지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네이버 평점상으로 네티즌 평점, 실관람객 평점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정치적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좀 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영화는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뭐 영화적으로는 이슈가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영화적으로 관객들 대중 영화로서 이 관객들을 만족시킬 만한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.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. 장르 영화적 일종의 영화적 쾌감이 부족한 영화라는 거죠.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나 내용이 그리고 연출 의도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찝찝한 결말로 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이 돼서 그 점에 좀 주목을 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댓글 부대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좀 보겠습니다. 이 영화의 원작은 장강명 작가의 2015년 11월에 나온 댓글 부대라고 하는 소설,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고요. 이 작품은 2016년도 오늘의 작가상과 제3회 제주 사삼평화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된 건 장강명 작가 원래 기자 출신이죠. 2012년은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는 국정원 얘기는 아니고요. 이쪽에 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각종 바이럴 마케팅 하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겼다고 해요. 근데 그 이후에 생겨난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고요. 영화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명 처리했다고 아예 영화 초반부부터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의 벌어졌던 얘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이제 평단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입니다만 박평식 평론가 우리 평점 짝으로 유명한 박평식 평론가는 좀 얼버무린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. 아마 많은 그 관객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영화의 중요도를 떠나서 영화의 그 상업적 그런 좀 뭔가 감정이입적 즐거운 그런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줬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영화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소재는 그런 결론이 적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 영화의 각본 및 감독은 안국진 감독의 각본 및 감독입니다. 이 감독님은 지금 2015년에 성실한 나라 앨리스로 당시 이 지금 이쪽 굉장한 블랙 코미디죠.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되게 풍자한 블랙 코미디 영화죠. 이 작품으로 이제 이정현 배우가 완전히 재평가 받게 되었는데요. 이 작품을 연출하고 무려 9년 만에 공개를 한 상업 장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각본을 모두 담당하고 있고요. 그 원작의 빚을 내고 있지만 좀 완전히 재구성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. 그 중심 인물로 이제 임상진이라고 하는 캐릭터, 즉 기자 역할이죠. 손석구가 등장하는 것이 또 인상적입니다. 이 손석구 캐릭터는 그 영화의 나레이터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영화의 앞뒤에 수미상간의 같은 공간에서,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제 영화의 신분상으로 보자면 전직 기자가 이제 기자였다가 현역 기자였다가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그 일종의 휴직 상태를 오래 유지하다가 다시 잠시 기사를 쓰게 되었다가 결국은 이제 영화적으로는 이제 회사에선 퇴사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한 기자로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다시 활동한다라는 설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이 영화의 실제적 주인공은 이 차타카치라고 하는 인물을 연기한 김동혁인 배우가 연기한 인물인데요. 이 사람은 이 소위 말해서 영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일종의
온라인상의 바이럴 마케팅, 그러니까 각종 좀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을 통해서 이제 영화 그 상업적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댓글 조작 등 온라인 조작을 이제 주도하는 팀인 그 알렙이라고 하는 팀 알렙의 멤버로 이 손석구 배우가 연기한 임상진과 유일하게 만나는 인물이고요. 영화의 설정상에 의하면 아마추어 인터넷 소설가, 그다음에 대부분의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화자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는 그 우리가 기자가 나오는 흔히 기자가 나오는 영화들에서는 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는 일종의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요. 이 영화에서 임상진도 일종의 그런 캐릭터로서 이제 일종의 관객 대신에 사건을 파헤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만, 실제로 이것을 서술하려고 있는 그 인물 자체가 유일하게 이 차탁한 역할을 하고 있는 김동혁 말고는 없다는 점에서 이 영화 속에서는 사실 영화 속에서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온라인에서 이어져 있는 그다음에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이게 장르 영화적으로는 일종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. 자, 어쨌든 간에 팀 알렙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 영화에서 손석구가 연기하는 임상진 배우,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드 미디어의 일종의 기자였던 인물이죠. 근데 이 사람들은 팀 알렙은 뉴스를 조사해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상과 진짜의 뉴스를 섞어서 만들어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상업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. 이 역할에서 차특한 역할의 김동희 배우가 이제 화자고요. 그의 말 속에 등장하는 이제 협력자 같은 멤버로 찡뻑기 역할의 김성철, 그다음 펩탭 역의 홍경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자,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김성철을 여기서는 이 영화의 서술작에 의하면 찡뻑기 역할의 김성철이 이제 의뢰인을 만나는 일종의 협상자, 그러니까 이제 영업실장 같은 역할이죠. 영업을 따오는 존재고, 펩텍 역의 홍경은 이제 온라인의 각종 커뮤니티를 다니면서 그것을 퍼뜨리는 인물이고,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인물로 차타카시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세 명의 인물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영화는 사실 좀 단순하게 영화를 풀어나가지 않겠어.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온라인 속에 있는 일종의 범죄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. 사실 쉽게 영화를 풀려면 그래서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쉽게 문제를 푸는 거는 누군가를 악당으로 만드는 겁니다. 흔히 말하는 건데, 그러니까 영화의 빌런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그 빌런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을 히어로로 대립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업 영화의 방식이고, 대중들도 익숙하지만 뻔하다고 욕할 만정 이 감정이입이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. 네, 이 영화는 여러 가지의 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, 한국에서만 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시작을 해요. 이 임상진, 손석구가 나레이션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처음 펼치는 얘기는 의외로 촛불 집회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과거의 민주화 시절에 펼쳐졌던 그 운동들이 그 과거 이제 일종의 물리적 대결을 이뤘다면, 촛불 집회의 양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촛불 집회의 시작과 그 다음에 그 거대한 시민들이 나왔던 뭐 총인원 연인원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쏟아져 나왔던 촛불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시대가 변화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. 온라인의 세계가 이 세계의 이제 그 현실 정치의 세계를 주도하고 현실 속의 대통령을 끌어내리기까지 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온라인 세계에서 이 촛불 집회에 의해서 끌려 나왔던 어떤 기업을 이야기해요. 영화 속에서는 그 기업을 만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합니다. 근데 이 영화의 과감함은 그 만전이라는 회사가 어디쯤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는데,
그 만전이라는 회사가 촛불 집회에 끌려 나왔고 그 만전이 그 이후에 그 일종의 대체 자신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팀을 가동했다는 것을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. 댓글 부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여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. 이 사람,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제 앞부분, 도입부는 임상진이 이 만전의 일종의 조작에 의해서, 만전의 그 일종의 하청 기업들, 만전의 산하에 있는 기업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그런 하이패스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 기술을 시도하던 기업을 방해했던 방해 작전에 대해서 이 임상진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기레기로 몰리는 상황들을 묘사합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기레기로 묘사되는 과정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임상진이라는 하는 인물 자체가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이 내 기사 오보로 만든 거 너희들은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건데, 이 임상진이라는 인물이 그 일종의 여론 조작에 의해서 자신 자체가 이제 정식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있는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여론몰이에 의해서 해당 인물이 희생당하고 그로 인하여 기레기 취급을 받게 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그 배우의 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종의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세력이 또 있다는 설정입니다. 자, 임상진이 이제 만나게 되는 인물이 이제 김동혁이 연기하는 치타카시라고 하는 인물이고요. 그는 이제 CCTV가 없는 곳에 그를 유도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이 업계, 소위 말해서 온라인에서 이런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밥의 성공적 케이스들을 설명해 줍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사례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, 첫 번째 경우에는 그 일종의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, 여기서 이제 이 김성철이 연기하는 인물인 그 찡뻑깃이, 영화에서 가명을 쓰니까요. 찡뻑깃이 이제 일종의 담배 회사의 바이럴 마케팅을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과정에 대한 묘사. 그 다음에 상대 영화에 대한 여론 조작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그 작은 스크린을 차지하는 작은 영화를 성공시켰던 기법들,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 영화 노동자의 그런 뭐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가상 상황들을 만들어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그렇게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고, 만전이라고 하는 대규모 회사의 일종의 영업 제의를 받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. 그 영업 제의라고 통해서 그들이 이제 능력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종의 1인 시위를 계속하는 어떤 가정의 자녀의 그 사생활을 폭로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들이 이제 그 한 소녀를 갖다가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이야기, 한 대학생이죠. 대학생 몰고 가는까지 이야기 정도를 전개해 줍니다.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것보단 더 커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인물이, 이제 만전이라고 하는 회사에 인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. 근데 여기까지의 이 언술들이 대부분 칙타카스에 의해서 전해진다는 것이 이 영화의 일종의 작전입니다. 말하자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뭐냐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온라인에서 전해지는 썰들의 어디까지를 믿고 어디까지를 믿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실제로 이 임상진 역이 일하고 있는 언론사도 만전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끼어들게 되면 그것을 보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데스크에서 소위 말해서 까인다고 하죠. 그런 일들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대기업들이 이 만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자신의 방해물들을 어떻게 해소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그 근본적 구조에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에 결국 종속되어 있는 여러 세력들, 그러니까 그런 커넥션에 대한 고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 영화에서 정작
이 관객들이 좀 힘들어하는 지점은 만전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의 거대한 악에 대해서 임상진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. 어떻게 보면 임상진은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이 여론 조작을 주도했던 이 팀 알렙 팀 알렙의 멤버들의 이야기를 구성하여 이 만전이라는 회사가 일종의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중점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 사실이 아마도 거의 사실일 건데 영화에서는 그 사실의 가짜 이 거짓의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 진실도 가려져 버리는 효과들을 내는 이 온라인 상황들을 설명해 주죠. 그래서 영화 사실 이제부터 이제 좀 결말부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하는 건 저도 아는데요. 어쨌든 그래도 결말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영화가 왜 관객들한테 그게 환영받기 좀 어려운가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왜 그런 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예고편에서 이런 이미지가 사용되는 게 보면 일종의 그 미러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흑막에 가려 있거나 되게 복합적 감정들을 보여주는데 임상진의 샷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요. 그리고 이 팁 알렙이 일하고 있는 건물은 인상적인 그 미장센을 보여주는데 그런 요런 요 보면 지금 뭔가 이게 오이도쯤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공간 바깥에 여기 완전 유리된 지역에 이렇게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관람차가 회전하고 있고 놀이공원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이들은 이 일종의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밝으면 어두우면 네온 사인에 가려진 세계 속에서 뭔가가 이뤄지고 있는 흑막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라는 설정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를 결과적으로 끝까지 봤을 때 상당히 관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게 돼요.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도 이제 전설적인 드라마들 중에도 이게 결국 꿈이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의 전체 임상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저돌적인 작가, 이 저돌적인 기자예요.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취재 과정에서 잘리게 되는 것도 여론 조작에 잘리게 된 계기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의 옹호를 받는 세력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원인이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된 의도에 대해서 접근해 오고 있는 그 이 팀 알렙의 멤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바로 하자 말을 하고 있는 자는 어디까지나 팀 알렙이란 게 이 영화의 쟁점입니다. 그러니까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장강명의 소설의 대부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임상진의 관점,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진실이 어떻게 섞여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그 사람들을 파괴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세세하게 묘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.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은 이 영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사건들은 실제 있었던 사건들로 얘기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임상진이 처음에 영화 서두에서 연구하고 있던 사건도 2004년도 있었던 실제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댓글 부대를 실제로 유지했었다는 이야기도 어떤 분의 주장에 이야기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담배 회사 광고 바이럴도 실제로 2014년도에 있었던 바이럴이고요. 있었던 바이럴에 대한 얘기고요. 2014년에 대한 그 담배 회사 바이럴이라는 얘기도 있고, 그 다음에 술 광고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댓글 부도 폭로 게시글의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대기업의 외국 회사에 대한
그런 사건들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섞여서 이 영화 속에 녹아들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서 전개되는 양상들은 이 감독 안국진 감독은 실제로 이 영화의 서사를 조금 이 장르적 박진감을 포기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인 건지 봤던 것이 과연 진실인 건지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 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임상진이 거의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가 진짜라고 믿었던 것도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서 크레디트가 올라갈 때 이게 뭐야?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은 실체인 것 같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실체 못 잡아 보이는 실체가 실제로는 영화 속에서도 언술되고 있는 것처럼 서술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속에 진짜가 정말로 진짜로 보이는 것은 오로지 진실도 아니고 진실 속에 거짓이 살짝 섞여 있는 거라는 거죠. 근데 그 진실 속에 거짓이 섞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짓이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진실 전체를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그 거짓 속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믿는 것들 속에 진실이 있는 거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 속에 거짓이 섞여 있는 거죠.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영화의 서사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치타카시 얘기하고 있는 게 다시 맨 마지막 엔딩 시퀀스에서 이 새롭게 임상진이 만나는 자신의 이제 그 탐사 보도에 대한 집념으로 만나게 된 인물, 일종의 제보자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붕괴되거든요. 똑같이 언술이 진행이 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들도 역시 조작되었을 확률을 보여준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속에는 분명히 진실이 있을 거고 이 영화의 대부분에 서술되고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. 뭐 말이 혼돈스럽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영화의 찝찝함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보고 나서 관객들은 아무런 장르적 쾌감을 사실 얻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를 즐기는 방식은 기존의 스릴러를 즐겼던 방식이라기보다는 고발 영화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,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 위주의 일종의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흥미 위주의 글읽기가 발달되어 있고 그 속에는 거짓과 진실을 섞어가지고 호도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. 그 호도하는 세력들은 그거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진실을 찾아 나가서야 된다는 역할을 바로 임상진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에게 부여한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영화적으로 말하자면 이 임상진이라는 캐릭터의 그런 좀 집념 어린 좀 패기의 측면들이 잘 표현됐어야지 좀 더 관객들한테 좀 확실한 믿음을 줬을 텐데 이 사람이 매이는 진실들 자체가 통째로 흔들려 버리니까 관객들도 헷갈리는데 감독은 아마 그걸 의도했을 거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실들 속에는 그렇게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애매모호한 영화의 결말이 관객들에게는 당황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죠. 그래서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독특한 지점에서 이 영화를 풀고 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상업 영화라고 치자면 상당히 그 위험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. 그 위험한 선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고 과감하게 시도한 것입니다만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. 그러니까 영화가 그런 장점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이 영화가 그 뭔가 그런 영화적으로 뭔가 이제 굉장히 뭔가 독특한 면이 있다. 뭐 이렇게 말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부분이 목표는 명확하고 타겟은 명확한 영화라는 거죠. 이 손익분기점이 약 19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. 영화가 그러기 좀 약간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전체도 다 담아내기에는 사용 시간도 좀 짧은 편이고 1시간 49분이고요. 그리고 미장센이 굉장히 이 작은 공간이라든가 이제 이 언론사 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들이 그팀 알렙이
활동하고 있는 한정된 공간으로 국한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뭐 좀 특이한 공간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다소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성, 액션적인 측면들 같은 거, 그러니까 뭐 꼭 치고받는다는 액션이 아니라 영화의 동적인 느낌들이 다소 약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저는 뭐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영화였고요. 다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좀 더 새로운 버전이라든가 좀 더 확장된 버전으로 영화가 전개되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제가 소설을 읽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 영화를 좀 더 다른 접근으로 풀었다면 뭐 마틴 스코세지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처럼 그들의 이제 망가지는 모습에 중심을 뒀던 그런 세태를 좀 다루는 것도 흥미로울 수도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실험적인 시도였을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이 댓글 부대는 좀 독특한 지점의 영화이고요. 그러니까 국내 상업 영화 중에서 보기 드물게 현실에서 있었던 문제를 또 어, 과감하게 진단하는 내용이라서 아마 이 사건 이좀 사건에 대한 이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사회파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꽤 큰 규모의 영화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 영화인데 이런 소재를 또 다루고 있어서 어쨌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일단 뭐 저의 소견은 그렇고요. 저는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 쾌감을 크게 느끼진 못할 망정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질 가치가 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 뭐 댓글 부대에 대한 뭐 제 생각이었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.